안녕하세요. 블루아이 베트남 지사장을 맡고 있는 박진수입니다. 2020년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20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이슈 10가지를 선정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3월달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선언되던 시기에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2020년 1월 24일 호치민에서 중국 우한 출신의 66세 남성이 첫 번째로 확진자로 판명되고 3월 2일에는 수도 하노이에서도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베트남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3월 22일 국경을 봉쇄하는 등 빠른 방역 대처로 다른 국가에 비해 확진자 수는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7, 8월 다낭을 기점으로 미입국자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2차 확산이 발생했으나 다낭을 봉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면서 9월 17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할 만큼 코로나 확진세가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0년 12월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454명, 사망자 수는 3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RCEP 시대 출범입니다. RCEP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국가의 한, 중, 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영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RCEP 협정은 전 세계 GDP 30%와 전 세계 무역 총량의 28.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으로 나프타와 EU를 능가하는 규모로 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베트남은 RCEP의 대표적인 수혜국으로 섬유, 의류 및 농수산업 부분의 수출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동남아에서 글로벌 생산기지에 대표적으로 성장한 베트남은 선진국의 기술 이전을 통해 산업 육성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은행 ANZ은행은 RCEP 최대 수혜국으로 베트남을 뽑았으며 RCEP 출범 이후 5년 내 베트남 GDP 성장을 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정은 중국과 최초 무역 협정인 만큼 다양하고 가격 경쟁력도 갖춘 중국산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베트남의 GDP 성장률입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2020년 4분기 GDP 성장률은 4.48%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2.91%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020년 GDP 성장률 2.91%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2020년 베트남의 GDP는 총 3,406억 불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은행은 2021년 베트남 경제가 약 6.8%로 성장하고 이후 약 6.5%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차트 은행은 2030년 베트남 1인당 GDP가 10,000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며 베트남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최악의 홍수 피해입니다. 2020년은 베트남에게는 팬데믹과 함께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힘든 한 해였는데요. 지난 10월 2주 동안 세 차례의 태풍이 베트남을 덮쳐 베트남 중부 지역은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로 인한 사상자 수는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의 5배 규모인 179명이었으며 실종자 60명, 침수 가옥 5만여 채, 경작지 피해 1만 6,695헥타르 등 2020년 10월은 최악의 홍수 피해를 기록한 달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코이카를 포함한 국제 자선단체들의 적극적인 구호활동과 베트남의 유명 연예인들까지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하노이 지하철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하노이의 첫 번째 지하철 노선이 20일간의 시험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하노이 지하철 깔릿, 하동 구간에 계획 중인 8개 노선 중에 하나이며 동다에서 하동 옌야까지 13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하노이 지하철은 당초 2011년 10월에 착공하여서 2013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중국 시공회사와 공사 자금 문제 등으로 수차례 지연되었으며 결국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2020년에만 4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는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금융 전문가들과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이 2021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산업 전반의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낮은 금리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미국, 베트남 환율 조작국 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2월 16일 환율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 한화로 약 24조 원을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 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과 같은 3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미국 기업 투자에 제한을 두는 등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베트남 통화에 대한 절상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환율 조작국 지정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미국의 베트남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산업통상 관련 컨퍼런스 연설에서 베트남의 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려는 것일 뿐 교역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이후 미국, 베트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폭이 지난 4년 동안 증가해 왔으며 2020년은 지난 2017년보다 70% 증가한 650억 달러에 이르며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불법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베트남 EU FTA 체결입니다. 베트남과 EU의 FTA는 2012년에 협상을 시작하여 9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는데요. EU는 7년, 베트남은 10년 내로 수입액의 기준 99%에서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U 의회 기어트 부르주아 의원은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경제 국가 중 하나로 베트남 EU FTA는 EU가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고 야심찬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이번 FTA로 2025년까지 베트남의 GDP가 4.5% 증가하고 대-EU 수출의 42.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는 VN-지수 1000 돌파입니다. 베트남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VN-지수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000을 돌파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3월 600대까지 내려앉았던 지수는 코로나 사태 종식과 함께 베트남 경제가 다시 정상 궤도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9개월간 6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KB증권 베트남법인 KBSV는 최근 발표한 2021년 베트남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VN-지수는 12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이슈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국영기업 민영화, 통화정책 완화, 기조, 공공지출 확대, 자유무역 협정 등 4가지를 뽑았습니다. 또한 RCEP 그리고 베트남 EU FTA 등 효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는 베트남 경제 회복이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0번째 마지막 뉴스는 호치민의 더 이스턴 시티입니다. 2020년 5월 호치민시 내무국은 투덕 지역과 2군, 9군을 합병하여 더 이스턴 시티 또는 투덕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신규 행정구역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호치민시는 무분별한 도시 발전으로 과도한 소음, 교통체증, 안전 문제 등 도시 문제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하이 푸동의 성공적인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진행될 이스턴시티는 계획적인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과열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은행, 사무실, 소매시설 등을 확대하여 산업 분야에 관련된 국내 투자 자원의 유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검색어 동향을 알 수 있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나라 사람들의 가장 많이 검색한다는 단어는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1등 검색어는 내일 날씨라고 합니다. 그만큼 베트남의 일상 생활 회복 수준이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기지 메카로 떠오르는 베트남은 비록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족 특유 강인함과 단합력으로 이 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역동적인 성장을 다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국 중 하나인 베트남, 그 미래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블루아이 베트남 지사장 박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